이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독님이랑 되게 재밌게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네, 어쨌든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무대 인사를 이제 시작했었는데 주말부터.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이 영화 관련해서 GV라는 거 관객분들과 대화는 처음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 지금 음악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런 멘트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이 바쁘고 어려운 시간에 저희 영화 프로젝트를 만나러 이렇게 객석 꽉꽉 채워서 와주셔서 일단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GV가 제가 이 영화로 지금 처음 오늘 하다 보니까 오늘 관객분들도 많이 하는데 오늘 조금 되게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영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객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서 여기 있는 분들도 궁금했던 것들을 이 자리에 모든 다른 관객분들, 이 영화를 만났던 앞으로 만날 혹은 그런 분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일단 음악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Y 연출뿐만 아니라 각본도 이제 공동 각본을 쓰셨는데 어떤 영감 속에서 이런 영화를 기획하게 됐고 시나리오를 작업하게 됐고 그런 어떤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은 뭐 제 영화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두 개의 장편 영화를 찍었었어요. 장편으로 근데 독립 영화였는데 박하영이라는 영화랑 어른들은 몰라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여성 주인공들의 서사고 여성 주인공들이 이끌어가는 극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자연스럽게 장편,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해도 여자 캐릭터 둘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여자 서사를 다루는 이유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직접 여자 감독님이 여자 서사를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좀 남자지만 남자가 바라보는 여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선입견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여자들의 어떤 표현들, 그 다음에 배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배우 것만의 정서들을 어떻게 조금 표현해 보는데 같이 조금 더해서 작업을 해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런 나중에 조금 욕망이라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시작이었고, 그다음 결핍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이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캐릭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겨내려는 어떤 이들의 사투, 생존,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캐릭터들을 더하다 보니까 남자 캐릭터들, 뭐 그다음 또 무수한 여자 캐릭터들이 더해지면서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시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첫 영화 음악 작업은 아닙니다. 발레리나 영화 음악으로 청년 영화상 음악상 후보에도 오르셨었고요. 그 당시에 얻었던 어떻게 보면 또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은지, 이번에 아무래도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저번 작품이었던 발레리나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었고요. 사실 제가 대중음악도 혹은 장르음악, 힙합, R&B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라는 긴 장시간의 프로젝트,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혼자서 제가 하는 음악과는
확실히 많이 다른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그거를 겪음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과정으로서의 배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주장 그 음악으로서의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과 뭔가 같이 공존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때 배웠기 때문에 이번 작품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 계속 저는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또 열심히 임해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뭐 음악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이분에게 영화 음악을 뭐 결정적인 뭐 이유가 있겠죠. 네네네. 저도 근데 평소에는 좀 되게 힙합이라든지 R&B라든지 개인적인 뭐 버킷리스트 뭐 이런 것들 좀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음악들이 좀 많이 들어요.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너무 유명한 프로듀서시니까 되게 팬심도 있고 음악도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저희 제작사 대표님이 이제 그레이 음악 감독님을 하고 작업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때 이제 저도 바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만남이 성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감독님의 스타일은 그럼 어느 쪽이세요? 최근에 그 이병헌 씨 인터뷰를 봤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이병헌 씨한테 영어로 인터뷰하는데 이제 그 진행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꼬치꼬치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대요. 하도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많아서. 그런데 감독님께서도 좀 작업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꼬치꼬치 요구하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좀 자유도를 주시는 편인지 어쨌든 감독의 예술이니까. 근데 그레이 음악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는 일단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보고 그다음에 캐릭터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눈 다음에 감독님이 먼저 음악을 작업을 해서 들려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었고 그리고 굉장히 무수한 곡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영화에도 곡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아마 만드신 곡의 지금 반도 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 1.5배? 2배 정도 더 작업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조금의 이제 서로의 어떤 음악이다라고 해서 딱 만들어갈 때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 감독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에서 저도 이제 좀 영감을 얻고 그러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제가 좀 고집을 부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좀 감독님한테 좀 꼬치꼬치 작업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감독님이 좀 많이 좀 작업을 해주셔서 저한테 먼저 들려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이 이제 영화 관련해서 이제 스타팅 세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음악을 언제 시작하게 해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끝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사실 호흡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그런 부분은 역시도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사실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이걸 조금 더 길게 가져오면 어떠냐 그리고 또 혹은 더 짧으면 어떠냐 반대로 또 제가 또 더 길거나 짧으면 어떠냐 하면서 점점 그때마다 그럼 거기서 그냥 음악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감독님 작업실 가면 이제 건반인데 감독님이 거기서 보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치면서 다시 한번 엔딩을 마무리 져주고 아니면 늘릴 땐 다시 한번 늘려서 연주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작업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엔딩 부분에서 아주 마지막 그 안신혜님 노래 말고 터널을 지나기 전에 장면이 있어요. 되게 좀 신나는 음악. 그거 같은 경우는 감독님한테 제가 다 회의 끝나고 집에까지 말아달라고. 왜냐면은 그 뭔가 같이 또 계셔야 또 그게 영감이 되고 이제 어쨌든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선장님이고 저는 부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제가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감독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제가 그걸 최대한 잘 재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의도들을 제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이제 감독님이 옆에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연주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반응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그렇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레이시 예전 인터뷰를 또 찾아보니까 발레리나 작업할 때는 이제 다른 영화 감독, 그러니까 영화가 감독들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네. 제가 봤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뭐 특별히 참고한 뭐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좀 영향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뭐 결은 상당히 뭐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감독님께서는 그 캐릭터의 테마 같은 거를 잡는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시티 오브 갓을 추천해 주셔서 그거를 보면서 인물들이 나왔을 때 음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가 이제 시작되면은 뭐 이제 사실상 뭐 테마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Fool for You가 흐르는데 아주 어떤 농밀한 느낌의 재즈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사 씨의 보컬의 어떤 육체성, 신체성 이런 것들이 확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 곡은 아예 처음부터 화사 씨를 염두에 두고 네. 일단 그 제일 그 포커스를 맞췄던 게 좀 되게 예전 한 70년대 LP 바이닐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색이었으면 좋겠고 사운드였으면 좋겠다. 여서 화사 씨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뭔가 되게 섹시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일 적합한 가수셨고 다행히 너무 그 제 기대 이상으로 더 해주셔서 네. 너무 만족하는 음악입니다. 네. 일단 뭐 제 의견입니다만 보컬이 들어간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는 영화와도 잘 어울려야 되지만 그걸 따로 이제 사운드 트랙으로 들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앨범이 진짜 그렇지 않나라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 또 그 드비타 씨도 있고 후디 씨도 있고 안신혜 씨도 있고 드비타 씨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도 정말 팬이거든요. 에비타라는 멋진 곡을 발표한 가수인데 네. 굳이 꼽자면 김한선 씨의 참여는 굉장히 신선했다. 이거는 누구의 처음 아이디어였고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김한선 선배님은 사실 뭐 음악 감독하고 사실 이야기를 진짜 이제 보컬리스트를 선별할 때 이야기 진짜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견이 모아졌던 거는 그 예전 조금 이제 지나온 세대에 되게 그래도 현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좀 걸크러쉬한 이런 아티스트가 다시 한번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면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김한선 선배가 떠올랐고 제가 그 김한선 선배를 감독님한테 말했을 때 감독님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김한선 선배한테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됐던 근데 어쨌든 저야 뭐 추천만 했고 사실 작업 같은 경우 저는 잠깐 작업할 때 방문만 했고 작업은 감독님이 김한선 선배님하고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속사 사장님이랑 지난주에 뵐 일이 있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밤을 새서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앨범 이상으로 뭔가 진짜 애정을 갖고 너무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었고 그 김한선 선배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 이 파도라는 노래가 그 신중현 선생님 네. 사운드를 좀 구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어울릴까 했을 때 사실 그 그룹 사운드, 밴드 사운드를 하시다가 신디사이저 계열의 댄스 음악을 시도하신 게 김한선 선배님의 그 리듬을 쳐줘 그 노래라고 그 인터뷰를 본 것 같아서 되게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도 엄청
뛰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적합했었고 네, 너무 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저는 뭐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비타 씨가 부른 곡은 캬바레하고 Whisper in the Night 이렇게 두 곡인데 이 곡도 굉장히 오래된 어떤 캬바레 재즈, 굉장히 좀 이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이제 뭐랄까 그 보여서 좋은 그 어떤 의도가 보여서 좋은 질감, 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오래된 느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고 싶구나. 예. 이게 이 어떤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과거의 어떤 느낌. 네, 그 카바레라는 노래는 그 코스프레 바에서 이제 춤추는 씬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려나요? 네,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 감독님이 먼저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저한테 주문을 주셨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안무 팀이 안무를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촬영 때는 그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그 곡이 감독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주죠. 네. 그래서 딱 제가 느끼기에 어쨌든 그런 브로드웨이의 되게 엄청 빅밴드 그런 사운드였으면 좋겠었고 좀뭐 몰랑 루즈라든지 아니면 네. 시카고 뭔가 뮤지컬에서 나올 법한 그런 사운드, 버레스크 그런 느낌에서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연주곡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수의 목소리가 들어간 노래를 사운드 트랙으로 그것도 이렇게 여러 곡을 사용하는 거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곡들을 쓰는 게 아니라 창작곡으로 그것도 심지어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감독님의 의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음악을 잘 들어보시면 사실 여자 보컬리스트가 거의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그리고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 아이코닉한 한수희 배우와 전종수 배우를 이제 이 한 화면에 담으면서 그리고 또 어떤 캐릭터적으로는 시대적으로 지나간 가영이라는 인물이 한 시대를 풍미했을 테고 근데 그런 캐릭터들의 완성 자체가 또 다른 되게 시대 아이코닉했던 김한선 선배는 그리고 지금 화사 아티스트나 뭐 드비타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캐릭터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감정들도 완성하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그 시대의 그 공간에 그곳에서 머물렀을 거고 이 시간을 또 이들은 관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흥미롭게 어떤 공통 지점이 있으면서 같은 듯 또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을 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두 주연 배우인 한소희 씨하고 전종서 씨 두 분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두 분의 어떤 연기 톤이랄까요? 톤의 매너랄까요? 그런 것들에서 음악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근데 감독님하고 얘기했을 때 좀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이 오프닝하고 엔딩 그 다음에 그 가영이 죽고 난 다음에 옥상 그쵸? 네. 그거 세 개를 뭐 그렇다고 나머지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네. 썼는데 그 세 개를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냐면 일단 시작과 동시에 들려오는 화사님의 어떤 보이스와 그 농밀한 어떤 사운드 이런 것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좀 통쾌하게 빠지는 사운드들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감정을 지나온 상태에서 벅차오르고 아니면 뭔가 숙연해지고 이런 것들을 담는 데에서는 그런 어떤 다른 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캐릭터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음악의 어떤 좀 한 시대를 지나왔거나 아니면 지금 지나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머물게 하고 싶은 사운드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처음과 그러니까 오프닝과 엔딩은 그렇게
이러한 장르 흑인 음악 뭐 약간 재즈 앤 블루스 같은 음악으로 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실 그 가양 옥상에서 죽었을 때는 뭐 제가 감독님보다 음악 쪽을 잘 모르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감독님한테 제가 좀 되게 다수 감독이 생가치로 계속 이랬어요. 생가치로처럼 해줘 생가치로처럼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근데 감독이 거기서 영웅본색 장국영 죽을 때 장국영 테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네. 처음에는 사실 뭐 처음 말씀드린 약간 당황스러움도 있었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를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가영 엄마의 죽음을 이제 알리면서 대화를 그때 막 울면서 두 주인공이 대화하면서 엄청 그게 한 5분 6분 될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음악도 그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래서 엄청 긴 호흡으로 원래는 옥상 전까지 이제 차에서 이제 도경이 우는 데에서 이제 끝나고 좀 쉬었다가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걸로 했었는데 감독님이 그걸 쭉 한 테마로 더 치고 올라가자.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음악인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게 스트리밍으로도 그렇고 이 스코어 트랙들도 지금 발매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름 제목을 하나하나 붙였어요. 근데 그 노래에다가 프로젝트 Y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제일 이 모든 감정을 대변하는 음악이 아닌가. 네, 감독님과 고생한 만큼 그렇게 잘 나온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이미지라는 게 금괴의 어떤 차가운 어떤 금속성의 이미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서울 한 도심에 뭔가 마찬가지로 차갑지만 또한 화려하고 외로움이 묻어나 있는 정서도 있고 이런 어떤 밤 풍경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소스나 악기나 이런 것들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게 있는지 어떤 게 잘 어울리겠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컨셉이랄까요 연주곡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연주곡으로서는 그 금괴를 발견했을 때 그 두 주인공이 그 내려다보는 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엄청 차가운 전자음이 아르페지오로 흘러나오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을 도시적인 느낌도 모르겠어요. 뭐 뭐를 막 구체적으로 의도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굳이 그 답변을 하자면 그 부분이 생각이 나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뭐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대부분 진짜 재즈 옛날 그런 재즈풍의 음악이 많고 결국에는 좀 그런 음악들은 좀 전자음보다는 좀 실제 연주되는 그런 악기들의 음악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대비되는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는 음악들이 많은데 그런 차가움과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좀 대비되게 하는 그런 멋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럼 혹시 이 장면은 진짜 뭔가 음악이 하드캐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음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던 장면이 아까 그 세 장면 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거랑 좀 센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토사장 테마를 좀 감독이 진짜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현악 위주의 좀 악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드렸고 그 다음에는 사실 모든 거는 저는 그 말만 했고 감독님이 다 완성해 주신 거라 근데 저는 그걸 듣고 되게 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저희가 영화에서 2번, 3번 정도 쓰는데 그 음악이 좀 제일 강렬하게 좀 작업했던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영화 음악하고 영상이 이렇게 뭐 저는 영화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뭐 정확하게 딱 맞물릴 때의 어떤 쾌감 같은 것들 해냈다는 성취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두 분께서는 그럼 각각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을 꼽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서 굳이 꼽자면 다 하겠지만
감독님이 궁금한데. 저는 요즘에 아까 감독님하고 그 들어오면서 얘기했는데 그 제목이 더스트인 거죠. 아 더스트 그 둘이 음, 그 대화하면서 예, 예, 그 서구 삭 끌고 들어오고 아 그때 쫙 이어진 네네네. 그 더스트인 거. 더스트 틸 던. 네. 더스트 틸 던. 네, 저는 이 예. 요즘에 그러니까 이건 작업보다는 지금 요새 이 음악을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예. 하루에 한 30번 40번 듣는 거. 예. 저는 글쎄요 뭐 한 번에 감독님이 아무 수정도 안 들어갔던 거는 그 토사장 테마 노래였던 것 같아요. 딱 그 이제 와이프가 토사장 와이프가 이제 피칠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음악인데 그리고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음악 한 번 더 쓰자 이렇게 돼서 또 이제 뒤에 한번 입속에 잔. 네네네. 네. 그때 또 이제 토사장 테마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토사장한테 되게 잘 어울리게 표현된 것 같아서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뭐두 분이서 설마 이렇게 항상 의견이 다 일치되고 맞지는 않으셨을 테고 좀 진짜 심각하게 뭔가 갈렸을 때도 있었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감독님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건데 일단 저는 감독님하고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막 요구하면 감독님이 많이 참아주셨어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작업하면서. 예. 아그뭐 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뭔가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데 그거를 그 램프의 요정처럼 지니처럼 빡빡빡 이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저도 저 스스로 만족을 못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저 스스로도 답답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독님께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잘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네. 저는 사실 이끌었다기보다 감독님이 제시해 주는 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런 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감독님이 다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곡들을 쭉 보고 있는데 사운드 트랙이 37곡입니다. 네네. 네네네. 너무 건강 해치면서 작업하지 마시고요. 네. 가뜩이나 요즘 심사위원도 하시고 미친 듯이 받고, 물론 시기는 다를 테지만, 참 대단하다라는 건 감사합니다. 이 물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거의 40곡이잖아요. 진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관객분들 질문을 또 받아야 돼서요. 감독님하고 그레이 씨 두 분이 이제 관객분들에게 이 프로젝트 Y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남기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듣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당연히 선물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사인하신 포스터. 예. 저는 그냥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레이 씨. 네, 저도 뭐 그렇게 하고 뭐 마지막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떠넘기시나요? 이거는 사회자분의 권한을. 일단 제일 용감하게 번쩍 드신 저 맨 뒤에 남자분부터 하겠습니다. 남자분이신가요? 지금 뒤돌아보시면 돼요. 네. 일단 오늘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그 그레이 음악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평소에 저는 그제 그레이님 음악도 많이 듣고 뭔가 평소에 이 힙합 R&B 씬에서 되게 아티스트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혀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작업을 하실 때도 뭔가 이런 캐릭터랑 그 영화 스토리에 맞는 음악을 제작하시는 과정이 이제 평소에 주로 해오시던 이런 아티스트와 작업하는 방식이랑 비슷하신지도 궁금하고, 이번에 영화 작업을 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점이나,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잘 어울리는 옷을 입힐 수 있는 본인만의 비결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말씀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슷하면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느꼈는데요. 일단은 그 기존에 하던 음악은 점점 짧아지고, 뭐 영화도 듀레이션이 많이 짧아지고 있긴 한데 이제 물리적으로 한 3분 이내에 끝나죠. 근데 영화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음악도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원래 기존에 했던 씬에서의 음악은 약간 또 워낙에 힙합이다 보니까 그냥 좀 방식도 되게 러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뭔가 그 래퍼들도 각자 알아서 가사를 쓰고, 저도 뭐 트랙을 쓰면 뭐 그냥 웬만하면 막 다 마음에 들어 하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좀 뭔가의 작업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제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거라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엄청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작품이고, 어쨌든 그 이거를 연출해 내시는 감독님의 의견을 저는 그거를 잘 뒷받침하면서 저의 주장도 잘 살아 있어야 되면서 여러 가지를 더 고민하고 고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런 과정이 더 어려워서 더 매력이 있는, 이거를 다 더 만족시키고 그 많은 분들을 그 과정 속에서 만족시킨다는 게 뭐 제작사 분들도 있고 투자자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게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또 쾌감이 더 배가 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그 매력 때문에 또 계속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감독님한테 질문 네. 예, 그러면은 네. 저는 궁금한 게 맨 마지막에 정정선님이 잠깐만 마이크를 잘안 들려서 마이크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전정선님하고 한소희 배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소희 배우님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각각 배우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전도선님 같은 경우는 발레리나도 그렇고 이런 역할을 조금 많이 맡았잖아요. 근데 이 뭐 전도선님이 이런 이미지라던가 이런 게 저는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뭐 이미지가 소모된다 할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소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하고 좀 틀리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사님이 금을 갖다가 그게 킵을 해놓은 건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마지막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마지막은 네. 전종서 배우님이 연기한 도경이 금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배우와의 작업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작업을 통해서 두 배우를 처음 이제 만나게 됐고, 같이 좀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에피소드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에피소드들은 사실 매 테이크마다 에피소드예요. 왜냐면은 배우들은, 특히 제가 하는 작업 방식은, 저는 고유의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정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그 사람만의 음가, 말의 음가, 그 다음에 말 버릇,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배우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배우들을
연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아까 조금 뭐 한소희 배우 얘기하면서 좀 다르게 느꼈다라고 하셨다면은 소희 배우 다른 현장에서도 물론 되게 대단히 진심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지만 아마 이 현장에서는 거의 진짜 조금 더 자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종서 배우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마지막 대답인데 한소희 배우, 전종서 배우는 아까 발레리나 얘기하면서 소모 얘기하셨는데 뭐 이건 개인적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전종서 배우는 버닝부터 시작해서 뭐 발레리나까지 뭐 쭉 보면은 사실 좀 리더십 있고 좀 강하고 자기가 끌고 가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프로젝트화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사실 제가 전종서 배우한테 제일 잡고 싶었던 얼굴은 전종서 배우의 유약함을 잡고 싶었던 영화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가영이라는 엄마의 상처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친구한테 눈치도 보고 친구한테 미안함도 갖고 있고 이런 유약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배우 캐릭터고요. 오히려 소희 배우한테 원했던 게 뭐 부부의 세계나 이런 데서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진짜 그걸 전체를 끌고 가는 되게 힘 있는 뚝심 있는 힘 있는 어떤 리더십에 있는 캐릭터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전종서 배우가 했던 여태까지 작업들의 모습을 소희 배우한테서 보고 싶어 했던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브리가 음악 중심 지브리라서 영화에 대해서 배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못했는데 이 질문으로 많이 또 대답을 할 수 있었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분도 이제 뽑아야 되는데 되게 차분하게 들고 있는 저 하얀 옷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프리미어 상영했을 때부터 영화를 2번 봤었고 지난주 토요일 무대 인사에서도 감독님 한 번 더 뵀었고 오늘이 4번째 관람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내용을 다 알고서 여러 번 봐도 전혀 지루한 감 없이 오히려 볼 때마다 신선한 느낌을 받아서 오늘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레이 음악 감독님이 해오신 활동들을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옆에서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온 찐팬으로서 조금 급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음악 감독으로서의 첫 작품이셨던 발레리나부터 이번 프로젝트 Y까지 어쩌다 보니 거의 연달아서 한 3-4년 정도 꽤 오래 영화 음악만 집중적으로 해오셨는데 또 지금은 이제 막 쇼미더머니 12의 프로듀서로 출연하시면서 오랜만에 다시 힙합 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도 한창 트랙 작업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힙합 트랙 메이킹을 하실 때 있어서 이전에 영화 음악에서 시도하셨던 새로운 스킬이나 사운드를 뭔가 장르적인 구분 없이 힙합 음악에도 범용적으로 적용해보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장르적인 틀 안에서 힙합 음악을 영화 음악이랑은 조금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메이킹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화 음악을 하시기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음악 감독님께서 스스로 느끼시기에 영화 음악을 해보시고 나서 본인의 음악 스타일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에서 범용적으로 가는 건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고급지네요. 네. 아무래도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래도 영화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게 그 스코어 트랙을 저도 쫙 스트리밍 되는 걸 다시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템포감도 오토메이션이 돼 있어서 막 들쭉날쭉한 박자와 그리고 이게 결국엔 다 장면들 때문에 생겼던 그걸로 영감을 얻어서 그런 다이나믹이 생긴 건데 그런 거를 지금 기존에 원래 했던 음악은 그런 기준점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템포가 계속 뭐 일정했었고 뭐 그런 트랜지션 되는 음악의 구성도 있었지만 뭔가 그런 것들 영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접근법을 제가 원래 하던 음악에도 적용을 시키면 되게 다양한 음악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이제 한창 촬영 중인데 뭐 쇼미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근데 프로젝트 Y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이제 두 분 남았는데 제가 계속 고르나요? 네. 이번에는 이쪽에서 안 골랐으니까요. 저 지금 예, 지금 머리 이렇게 하신 분. 예.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네. 그레이 음악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직도 계속 들어보다가 저희 개인의 취향에 맞게 하나 좀 우스운 저희 취향에 맞게 그레이 음악 감독님을 알게 돼서 듣다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김완선 가수님 언급을 나왔길래 놀랐어요. 40년 동안 거의 활동하셨던 가수님답게 찐팬? 그런 식으로 좋아하던 음악인이시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좀 심각하거나 좀 무거운 주제는 아니지만 잠시 죄송합니다. 그 뮤직톡 하면서 그레이 음악 감독님의 자료를 잠깐 봤거든요. 김완선 음악 어떻게 말해야 돼? 음악인의 86년도에 오늘 밤 노래 데뷔하셨고 또 음악 감독님인 그레이 음악 감독님은 86년도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지는요 세화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흥미가 있어가지고 짧은 요지는 김한선 선배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40년 동안 데뷔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하면서 그 TV로 비춰졌던 꼬마 때 봤던 그 TV로만 봤던 거는 좀 뵌 적이 없어요. 직접 작업하면서 정말 그 댄스와 그 매력 저 개인적으로는 죄송한데 네네. 질문을 좀 요약해서. 네, 예, 그레이 예, 영화 지금. 감독님, 음악 감독님 김한선 음악인으로서의 같은 매력이랄까 어떤 음악 작업하면서 그분에 대한 매력이 팬들하고 같았었는지 음악 감독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작업하는 내내 소름이 돋았고요. 진짜 퀸이다. 진짜 완전 여왕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영 감독님과 저가 그렸던 기대했던 그 이상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그 파도라는 음악과 찰떡이어서 너무 감사드리죠. 이거를 또 흔쾌히 이렇게 수락해주시 바쁜 와중에 또 요즘에 아마 그림 전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엄청 바쁘신 와중에 도와주신 거라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TV로 보던 거랑 작업하실 때 같아요 모습이? 그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대한 분위기도 어떠세요? 그럼요. 너무 그냥 여왕입니다. 여왕. 네. 여왕님이십니다. 네. 그럼요.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미치겠네.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질문을 이미 하는 걸 성공하신 분의 옆자리는 좀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저 두 번째 줄에 안경 끼신 남자분. 네. 네. 진짜 제가 선택을 안 했다고 해서 진짜 저를 욕하는 포스팅을 올리시거나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예.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 프로젝트 영화를 보면서 프로젝트 Y라는 제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감독님께서는 Y라는 그 의미를 되게 다양하게 열어두고 작업을 하셨고 관객들이 더 맞춰서 생각해 놓기를 바라셨던 걸로 인터뷰를 봤는데 혹시 그레이 감독님 혹시 영화 이 프로젝트 Y라는 제목을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음악 전체를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감독님이 생각할 때 가장 어울리는 와인은 무엇일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두 분 다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Y에는 되게 엄청 많은 그 말씀하셨듯이 뭐 유스라는 의미가 제일 크게 떠오르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영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옐로우도 떠오를 수 있죠. 금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저는 이 젊음, 청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 저도 같아요. 네. 0이 제일 떠오르고요. 네.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0이었고 지금도 0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세대는 지금 여기 앉아서 보고 계시는 관객분들도 이렇게 봤을 때 저 시절을 관통하셔서 지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앞으로 지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곧 저는 계속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20대만의 성장이 아니라 30대도 성장하고 있고 50대, 60대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하나의 어떤 청춘물에 대한 것들을 청춘 영화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각자의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가 동시에 욕망에 관한 질문을 던진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성장이라고 해서 20대에 국한을 둔 게 아니라 50대, 60대의 성장까지도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역시도 저는 이걸 편집하면서 그리고 영화제 갔을 때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볼 때마다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봤는데요. 저도 계속 바뀌어요, Y가. 근데 하지만 모든 핵심은 0에서 젊음, 청춘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아까 못다 하셨던 꼭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두 분께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리고 이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프로젝트 Y를 도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은 네, 좋은 소문들 많이 내주시고 어쨌든 저는 뭐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네, 이제 음악을 여운이 있다면 또 스트리밍으로서도 또 즐기실 수 있고요. 오늘 또 아마 LP도 이게 발매가 돼서 오늘 그래서 LP로도 만나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되게 노력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좀 그런 쪽으로도 즐기실 수 있고 어쨌든 프로젝트 Y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앨범의 전체적인 사운드를 생각해보면 LP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지켜주시는 것도 지금 여기 있는 관객분들이고 그리고 이 영화를 지금까지 봐주셨던 관객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 영화라는 것, 뭐 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가 그런데 관객분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게 참 관객들한테 그 시대에 선택을 받아서 생명력을 받고 거기서 이제 파급력이 생겨서 또 다른 관객들을 만나게 됐고 또 다른 관객들을 만나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는 저희가 만든 건 지금 만나신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여기까지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끝을 완성하는 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 그리고 지금 이 영화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희 영화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제가 기획할 때도 그렇고 만들면서도 그렇고 만든 이후에도 그렇고 여성 누아르라는 어떤 장르를 표방은 하고 있으나 누아르에도 여러 가지의 결의 모양새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쓸 때 도경이나 미선한테 무슨 되게 초인 같은 어떤 능력, 전투력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시나리오를 썼다면
되게 이들이 토사장이나 누군가하고 맞서 싸울 때 어떤 그런 액션의 장르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박하현과 어른들은 몰라요를 다뤄왔던 것처럼 이들의 하나의 선택, 이들이 갖고 있는 욕망, 그 다음에 이들의 그 갖고 있는 아주 처절하고 생존 본능에 의한 감정, 감성, 그 정서들 배우들의 저는 이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성 누아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여러 캐릭터들의 열전들이 일어나면서 각자의 욕망들로 모든 것들은 감정에 대한 걸로 표현한 누아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감성 누아르를 만들고 싶은 이완이라는 사람의 작은 욕심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영화를 한 번 더 곱씹어 주시거나 아니면 공감이 안 되는데 하면 한 번 더 다시 극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느꼈던 감독님께서 이 영화에 대한 모든 감독님이 그러시겠습니다만 정말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이렇게 애정이 깊고 하다는 것을 굉장히 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독님 그 전작 중에 박화영이라는 영화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도 정말 좋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 보시고 관심 생기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저도 괴롭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까지 와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두 분 얘기를 듣고 하는 경험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날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늘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